민주당의 이 내란 조작몰이가 실패로 돌아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증언대에 오릅니다. 90분 정도의 시간이다 라고 보면 12시쯤에 증언이 끝날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핵폭탄급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몰이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홍장원의 그 체포자 명단의 메모, 그 메모 자체가 사실 신뢰성이 없다, 강한 의문이 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헌재를 살짝 뒤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보면서 더불어 가짜 국회의원들의 조작과 선동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술친구 마누라 잘 계십니까? 라고 안부를 주고받던 헌법재판관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정정미 등 이런 조작이 눈에 보이지 않나 봅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은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정말 물음을 아니 가질 수 없는데요. 이 북한에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 급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에 김영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태용 국정원장이요. 오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서 첫 번째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폭탄 하나를 투척했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확정적으로 증언을 해버렸습니다. 대박이다 라는 거죠. 거짓이다. 의심이 된다가 아니라 거짓이다. 어떤 식으로 거짓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냐까지도 쫙 나왔는데요. 자, 홍장원이 작성한 메모 그리고 증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 그 작성했다라는 그 시점에 공간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홍장원이 메모를 작성할 때 그 외부에서 공간 앞에서 가로등 불빛에서 왼손으로 작성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서 원본을 버리고 본인이 적고 다시 보좌관이 적었다 이러면서 본인의 메모에 대해서 막 변명을 해댔죠. 그런데 더 대박인 거죠. CCTV로 확인을 했는데 그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그 시점, 그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게 11시 6분 이후죠. 11시 6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11시 6분에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래서 홍장원은 공간이 아니라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CCTV를 확인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홍장원의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관계에서 두 가지가 달랐다. 그러니까 11시 6분에 공간 앞에서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메모를 꺼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는데 확인해보니까 11시 6분에 청사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됐다. 와우, 완벽한 물증 하나 터졌죠. 그리고 이 홍장원이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보좌관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메모가 총 4가지가 있었다라고 한다. 와우, 대박이다 라는 거죠. 조태용 이 국정원장이요.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죠.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띄엄띄엄 없습니다. 대충대충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홍장원이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보좌관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총 메모가 4개가 있다까지도 확인했다. 물증, 빼도 박도 못하는 CCTV 하나, 그리고 이 보좌관의 말까지도 보태어졌다라는 겁니다.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밤에 홍장원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메모를 줘서 정서를 한 거는 맞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에 다시 홍장원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서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썼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3번째 메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좌관의 설명은 자기가 파란색
펜으로 이름을 쭉 썼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방첩사 등의 메모를 가필하지 않았다.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홍장원의 메모다라고 하는 게 파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쓴 게 보좌관의 필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동그라미 있습니다. 이거는 박필체가 아닐까, 박선원의 필체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월 4일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서 새로 써진 메모가 있는데 누군가가 가필해 놓은 게 지금 메모다. 이거 이제 완벽하게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이 지난 4일에 헌재 공개 변론에 출석해서 5차에서 출석했었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에 국정원 관사 앞 공터에서 적었다. 근데 사무실에 와보니까 알아보기가 어려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완벽히 뒤집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정의,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기다림, 그리고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기다린 것은 진실, 정의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덕목이요, 기다림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주기를. 헌재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홍장원이 선서까지 했는데 우짜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정에서 선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할 경우 본인이 모든 벌을 받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홍장원은 벌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장원의 이런 오염된 메모, 이 거짓을 하기까지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국민의힘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의원이요, 이 곽종근의 그 국회의원 끌어내라 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염되었다. 그리고 이 오염에는 누가 김병주 의원이 있었고 박범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12월 12일에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 기일 8차에서 지금 뒤집어지는 거죠. 이쯤 됐으면 헌재가 마무리 짓지는 못합니다. 추가 증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민주당과 짜고 치는 이 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막 덮고 빨리 그 탄핵에 대한 것을 결론을 짓겠다라고 하면 지금 밀란 일어납니다. 3.1절이 아마 하이라이트 피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좌쪽 진영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가 발전 중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CCTV 기록이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상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아니라 본인의 사무실, 청사 사무실에 11시 6분에 있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난 상황에서 그러면 증거가 나왔죠?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서 지금까지 읊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히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 내란 조작몰이가 실패로 돌아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과 공작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냉철한 분석과 탁월한 시점에서 이런 폭탄 발언 너무나 감사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